안녕하십니까, 박나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대화 2로 성공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은 직급에 따른 그런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목표에 따라서 결과물을 내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곳인데요. 고객이라는 또 다른 조직이 존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실수가 거의 용납되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우리가 여러 상황을 좀 좁혀서요, 바람직한 표현과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좀 잘못되어진 그런 화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즈니스 시에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지 저희가 첫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면은요, 첫째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이클 타임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팀들 간에 팀워크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업무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공통된 업무 목표와 달성에 제약이 생겨서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의 성과가 저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성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는 고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그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가 성공을 해야 되고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매개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고객을 맞이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단계를 첫 단계로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용건을 듣는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용건을 처리하는 단계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고객을 안내하는, 배웅을 해주는 그런 배웅 단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맞이하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굉장히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맞이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 내에서도 나랑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다 손님,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뭐 안내 창구에 담당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도 무조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걸 기본 전제하에 어떤 분이 우리의 손님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딘가를 찾는 손님을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인간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멘트가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는 가장 우리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실례지만 어느 부서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부분 회사에 많이 이렇게 미팅을 하러 가는데요. 그렇게 갔을 때 대부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따져 묻는 듯한 어떤 신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 차 타고 왔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이제 그냥 재미로 질문을 하지만 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앞으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이런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용건을 듣는 단계입니다. 자, 그분에게 왜 우리 회사를 오셨는지 용건을 듣고 내가 처리할 단계가 아니라면 그 담당자에게 손님을 안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를 해주실 때 저도 교육을 의뢰받으면 그 담당자하고 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미팅을 하러 갑니다. 자, 그렇게 가서 제가 그 회사를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인사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사부를 찾으러 가면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때 손으로 방향 지시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마지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담당자를 이제 안내를 하셨습니다. 자, 안내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이제 표현을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희 고객이 담당자에게 바로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접견실, 상담실이 따로 있어서요. 고객을 거기서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무르게 한 다음에 담당자가 가셨을 경우에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상대방을 약간 배려하는 그런 표현의 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초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계속하지 않고 우리가 초면에 만난 경우는 반드시 안녕하십니까라고 첫인사를 한 다음에 명함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첫 만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참 만나도 괜찮겠다. 공적, 사적으로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오픈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의 만남의 기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중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내가 또 상대방을 기억하는 아주 그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함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이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명함은 명함집에다가, 사람은 집에서 살지요. 개도 개 집에서 살고 돈은 지갑에서 살듯이 명함은 반드시 명함 지갑에다 보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명함집에서 명함을 꺼내주시는 경우와 아니면 지갑에서 꺼내주시는 경우 아니면 막 이렇게 뒤져서 명함을 겨우 찾아서 주시는 경우는 엄청나게 다른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함집은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두 손으로 정중하게 취급을 해주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명함은 상대방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명함철에 잘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들으신 거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요. 정보화 시대에는 맨파워가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맨파워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정보인데 명함은 그 정보의 역할을 하죠. 그 사람들이 명함철에다가 명함을 잘 준비를 해주시는 거는, 그래서 보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요소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함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방문자가 먼저 명함을 건넨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때도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아까 하셨었고요.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박나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소개를 한다라는, 그냥 명함만 탁 주고 그걸 보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구입니다라고 꼭 멘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명함을 드렸으니까 또 명함을 잘 받으셔야지 좋은 이미지를 드리겠죠. 자, 명함을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받은 후에 이름을 소리내서 우리가 읽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디 부장님이시군요. 어디 원장님이시군요. 하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절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가 큰 낭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글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글자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받은 명함으로 손장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이 명함은 그 사람의 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장난하지 마시고 테이블에다 반드시 얹어놓으시고 대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특히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 명함을 착착 놔두고 이름과 직함을 부르시면서 응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절대 그분과 명함을 서로 이렇게 달리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겠고요. 얘기하시는 도중에 명함을 미리 집어넣으신다면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이름이 어떻게 되시더라?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하고 명함을 다시 꺼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름에다 직함을, 예를 들어서 저는 박나연 원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칭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고요. 직함을 꼭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원장 박나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직함과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개를 할 때는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를 하시는 거고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그리고 덜 중요한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회사 사람을 고객에게 소개를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부장님이시고 우리 회사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상무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더 중요한 분은 바로 고객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부장님, 저희 회사 홍길동 상무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우리 상무님을 먼저 소개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소개를 하시는 그분은 방금 소개받은 어디에 누굽니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담 도중에는요,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받지 않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료를 보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안 오고 이 사람이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전화를 먼저 받아주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또 꼭 그냥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례합니다라고 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꼭 통화를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새는 핸드폰을 굉장히 많은 분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대화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미팅을 하다가 핸드폰이 오게 되면 그냥 어디서 왔나 먼저 보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당연하게 받지 않고 꼭 양해를 구하고 받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짧게 통화를 해주신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담 시에요, 다과를 접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통 회사에서 준비해 두지 않은 음료들이 있습니다. 망고 주스 주세요. 수박 주스 주세요. 그럼 대부분 없죠. 그럼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어떤 음료수가 있는데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음료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오다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또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뜨거운 음료를 접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또 한마디쯤 해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하고 용무를 다 받고 이제 손님이 돌아가시는 시간, 이제 배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손한 태도와 말씨로서 손님에게 작별을 인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유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까지는 배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차 있는 곳까지 배웅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미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로 배웅을 하실 때도 바로 손님이 차에 타시자마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 어느 정도 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듯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건물이 무너지듯이요. 제대로 인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위태위태하고 서로가 윈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도 뛰어나고
근태도 좋고 근속 연수도 아주 길었던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진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늘 그분의 생각이 자기 본이고 항상 어깨가 축 처져서 있고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잘 아는 척도 안 할 뿐더러 인사도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급에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실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인사는 나의 얼굴,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인사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인정을 짧은 언어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 인사죠. 우리가 그런 인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셨을 때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끝내는 것보다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또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던데 수고했어. 상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더 격려가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지? 어제 술 잘 마셨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세요? 자, 이런 인사 대신에 어제 술 마셔서 그런가 아주 푸석푸석하네 이런 인사 들으면 아마 어느 누구도 기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겠어요. 자, 그리고 직장 동료가 아니면 상사분이 밖에서 일을 보시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셨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런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참 힘든 일을 하고 오셨다고 그래도 그 피로가 한 번에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퇴근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탁을 드릴 때도 이런 말을 한번 하시고 한다면 훨씬 더 그 부탁을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고마움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잘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사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그런 인사말은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인사를 우리가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짧은 인사 표현을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라는 형식의 이제 그런 형식을 띠게 되는데요.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보고는 첫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과 추정, 자기식의 해석을 뒤죽박죽 섞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보고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다투는 일일수록 빠른 보고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전화로라도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고는 결론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서로 보고를 해야 하고요. 장황한 설명은 시간이 많은 경우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는 귀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고는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6화 원칙에 따라서 보고 내용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6화 원칙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래서 이 6화 원칙에 따라서 하신다면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보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요. 흔히 쓰는 말 중에 바른 표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바르지 않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앞으로 쓰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쭈다. 이것은 우리가 겸양어라는 거죠. 존대어가 아닌데 우리가 존대어로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문의를 하러 갔을 때 대부분 본인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여쭤보십시오. 안내 창구의 담당 직원에게 여쭤보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고객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쭤보십시오라고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고요. 문의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여쭤보는 거고요.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물어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른 표현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나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나연입니다. 박자, 나자, 현자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예, 맞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윗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요. 그 윗사람을 높이는 의미로 이름 끝에 자를 붙이는데요. 보통 자기 이름에 자를 붙이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 홍, 길자, 동자이십니까? 아니면 홍자, 길자, 동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나연입니다. 성은 박가이고 어찌나 빛나현입니다. 이거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가장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박나연입니다. 성은 박씨이고 나자, 현자입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성은 박씨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씨를 붙이는 것은 그건 존칭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에다가 씨라고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가, 상대방의 이름은 박씨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직장 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너무 높여서 경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 댁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사장님은 높지만 전화는 전혀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화가 오는 거지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상대방에게 경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아는 분이지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하고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알아서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이거를 직장 내에서 조직체 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내에서요. 흔히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요. 첫 번째로 전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받았을 때는 우선 내용을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메모를 하시냐면 누가 방문을 했었는지 아니면 전화가 왔었는지 아니면 어떤 용건인가를 쉽게 적어두셔야 나중에 전원을 하실 때 상대방이 그 전원을 제대로 알아서 나중에 그 용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누가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명함을 받아서 잘 전해주시는 것이 이 전환자의 바른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의 이름, 용건의 내용, 그리고 전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들은 후에는 전원 내용을 복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상대가 내가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희망하는 대로 상대가 전하도록 꼭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의 이야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에 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야만 상대방에게 잘 전달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요.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기뻐하는 말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나의 의견과 행동에 대해서 찬성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면은 상대의 감정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의 이익을 생각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의 충고를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들이 나에게 아주 좋은 의미로서 충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충고를 들어서 기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입에
쓴 약이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듯이 그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한 결심을 하고 해주시는 거고요. 그 충고를 달게 받았을 때 내가 더 한층 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잘 듣는 방법은 고분고분하게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죠. 특히 이런 충고야말로 경청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쳐라.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치지 않고요. 묵묵히 듣고 있으면 충고자는 내 얘기를 묵살하네. 아니면 나에게 반항심을 갖고 있건 다시는 충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장구를 침으로 인해서 정말 충고를 내가 고맙게, 달게 잘 받고 있다. 정말 기분 좋게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은요. 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성하여 고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면 더욱더 상대가 충고해 준다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고분고분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정말 바람직한 충고를 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는 이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곳이고 또 내가 아랫사람인 경우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분에게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야단도 우리가 능숙하게 잘 맞아야 또 그 상사분과의 내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숙하게 야단을 맞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명을 하지 말라. 자, 야단맞는 도중에 그렇지만 하지만 등의 이렇게 변명은 핑계일 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바른 대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굉장히 화나게 할 뿐이기 때문에 절대 변명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맞장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장구를 잘 쳐주셔야 됩니다. 이때 맞장구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야단을 맞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과를 하셔야죠.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제일이다. 예, 제가 틀렸습니다. 이유는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뾰루퉁한 얼굴은 하지 말라. 이제 보통 이렇게 화난 얼굴, 야단 맞을 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뾰루퉁한 얼굴이나 화난 얼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뾰루퉁한 얼굴을 하게 되면 그럼 잘했다는 거야? 하고 상대를 더 화나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명령하는 것보다는 부탁을 들었을 때 훨씬 그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어떤 이제 그 정밀기기를 만드는 공장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큰 오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납기일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모아두고 이거 해! 이때까지 날짜를 맞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나 이런 오더를 받았는데 일을 정말 하고 싶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대방들한테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득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분들이 분명히 이 일은 납기일에 맞출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상대가 특히 우리 공장장님이 나에게 부탁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서로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납기일에 맞추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이걸 해라고 하는 것보단 그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자,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지금 이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비즈니스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 인사,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했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나요? 아이들은 건강하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인사들을 가슴속에 담고만 계시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현대인의 필수품, 전화지요. 그 전화 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